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넛형 도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만드는 이 형태 예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도형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와 같이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도형으로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4개 이상이면 차트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미 촬영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도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크기를 조정하고 텍스트 상자로 꾸며주시면 되겠죠. 잘 보셨죠? 이와 같은 형태를 한번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신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쉽게 쓸 수 있는 도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는 것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본 도형 중에서 이 도넛과 같이 생긴 도형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고 자,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리시면 이와 같이 정원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크게 일단은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께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서식 탭에 가 보시면 이 크기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5.3으로 되어 있는데 나누기 편하도록 16으로 위아래로 모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6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도형으로 자르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D 키를 이용하셔갖고 오른쪽에다가 원본은 별도로 빼놓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걸 4조각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나타나죠.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이 타원보다 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의 너비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자, 아까 임의로 16으로 한 이유가 바로 16 나누기 2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비는 8cm가 되겠죠? 8cm. 이 상태로 이 도형 위에다 갖다 놓으시면은 배치가 되고, 자, 이것을 뒤에 것과 앞에 있는 도형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룹에 맞춤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맞춤을 이와 같이 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절반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의 크기를 조금 더 여유를 이와 같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사각형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 도형 삽입이 있고요. 삽입에서 여기에서 빼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 사각형이 있던 부분이 제거가 되고 한 조각만 남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부분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너비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것의 절반 정도죠. 그래서 높이를 8cm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아까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뒤에 있는 도형과 앞에 있는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정렬 그리고 맞춤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 맞춤을 해주시면 지금 위쪽 부분이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형의 크기를 이와 같이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앞에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 그리고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조각이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각을 복제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고요. 이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 정렬의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주시면 아래쪽에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도형 서식에 가서 회전, 그리고 상하 대칭을 해주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옵션은 설정이 된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이 도형을 조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다가 이걸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색깔을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임의의 위치에다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 오른쪽 도형이죠. 요것하고 뒤에 있는 도형을 같이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도형 기준으로 오른쪽하고 위쪽으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해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맞춤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맞춤해서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하단 것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도넛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앞에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것은 오른쪽 아래 기준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춤, 오른쪽 맞춤, 그리고 맞춤, 아래쪽 맞춤을 이와 같이 적용을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정렬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앞에 만들어진 조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해서 맞춤을 선택해서 왼쪽 맞춤, 그리고 아래쪽 맞춤을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으로 요걸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도형과 앞에 거를 다시 선택합니다. 요거는 왼쪽과 위쪽 기준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맞춤, 그리고 왼쪽 맞춤, 그리고 위쪽 맞춤을 각각 눌러주시면은 이 원래 있던 도형과 동일한 위치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뒤에 안쪽에 테두리와 또는 바깥쪽에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복제해 놓은 원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홈 탭에 있는 편집 항목에 가시면 이 선택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어떤 도형이 선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원형 비어 있음을 클릭하게 되면 뒤에 있는 도형이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것을 비율에 맞도록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은 Shift, Ctrl, Alt 키를 모두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기준으로 뒤에 있는 도형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안쪽에 여백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색상은 회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이와 같이 밝은 혹은 어두운 회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윤곽선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윤곽선 색으로 칠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중으로 선이 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화살표를 추가해서 방향이 지정되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우선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색깔은 주황색으로, 세 번째 색깔은 녹색으로, 마지막 색깔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각각 총 4가지 색깔을 한번 부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와 같이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화면을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최대한 키워서 이것을 이 도형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 갖고요. 이것이 세밀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고 배치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좀 설정해 줘야 되겠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정도로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다른 것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 색상을 흰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이 하나는 꼬리를 자를 때 쓸 거고요. 하나는 이 앞에 머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서식에 가셔서 이 정렬 그룹에 회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그러면 이와 같이 회전이 되었고, 자, 이것도 잘 배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설정해주는 이런 작업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다시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요.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서 이 도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조절하시면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복제를 바깥에다가 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제 아래쪽에다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하고요. 다시 회전, 90도 회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래쪽에다가 잘 배치를 해서 이 선에 잘 닿도록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다 되었으면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도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개의 이런 삼각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삼각형 길이는 겹쳐 놓아야 됩니다. 2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때도 이렇게 좀 어긋나게 하시고선 왼쪽 거, 오른쪽 걸 모두 선택합니다. 홈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 맞춤 기준으로 일단 정렬하고, 다시 한번 맞춤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맞춤을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나머지들도 겹쳐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에서 위쪽 맞춤, 그리고 맞춤, 왼쪽 맞춤. 여기도 마찬가지죠. 2개를 선택해 주시고, 맞춤에서 위쪽 맞춤, 그리고 맞춤에서 왼쪽 맞춤,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합니다. 자, 이 2개도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맞춤, 우선 오른쪽으로 맞춰주고, 다시 한번 맞춤해서 아래쪽에 맞춤으로 이렇게 각각 설정해 주시면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 주황색에서 뒷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 하얀색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도형 서식 탭에 가보시면 도형 삽입이 있고 여기에서 이 뒷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두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뒤에 있는 하얀색 도형을 선택해서 자, 이것도 빼기를 선택합니다. 보라색도 선택해 주시고 뒤에 있는 삼각형을 선택해서 빼기를 선택합니다. 자, 파란색도 이 파란색과 하얀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빼기를 해주시면 모든 도형에서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로 다시 원래대로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주황색과 하얀색을 선택합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삽입,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를 통합해야지만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 통합을 선택합니다. 자, 녹색도 2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도형 통합을 합니다. 보라색도 2개를 선택해서 통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도 2개 선택하고 여기서도 통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시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이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자, 모두 다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윤곽선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두께로 적절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어떤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회색 타원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타원을 선택합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좀 여유 있게 그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채우기는 회색 계열로 이와 같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효과를 지금 입체 효과죠. 그래서 입체 효과에 적절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림자를 넣어 주시려면요, 여기 도넛형 도형 있죠? 이걸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테두리를 다른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그리고 밝은 회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그림자 방향을 설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도형들도 다 모두 선택을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절한 색으로 칠해 주시고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 그리고 이 3차원 효과를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적절한 효과로 주시면은 이와 같이 입체 형태의 도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체가 되면서 테두리가 좀 너무 얇아졌죠. 그래서 다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이와 같이 조절해 주시면은 보다 두꺼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입체 효과를 주지 않으려면 이 상태에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효과를 입체 효과가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면 다시 이와 같이 원래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컨트롤 A를 눌러 주시면 모두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룹화해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하나의 그룹이 되었고, 여기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꾸며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만드는 것은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많이 만들어 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후에도 또 의미 있는 강좌가 있으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